안녕하세요. 서용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요. R&D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 업무도 좀 했었고요. 벤처기업에 제가 좀 관심이 좀 생겨서 네스트 디스플레이라는 데 회사에 가서 좀 새로운 업무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의 직장을 하나 옮기게 됐는데, 외국계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 그 당시에는 이제 맥심 코리아였는데, 지금은 ADI 코리아고요.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면서, 전무로서 한 17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탈 한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찐 직장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은퇴 이후에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여행을 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80일간 유럽 여행을 갔고요. 거기서 여행의 즐거움도 상당히 많이 얻었지만 인생의 방향도 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스럽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현역을 하고 싶다라는 인생의 방향을 좀 정하고 귀국하게 됐고요. 우연히 이제 강연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행 그 원고를 쓰게 되는 이제 시사 매거진 잡지에 이제 원고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회 이상 연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여행이 즐거웠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찾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은퇴의 어떤 경험들을 책으로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 1년여에 걸쳐서 제가 책을 썼고, 올해 6월 달에 마침내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6월 중순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자리가 또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가, 강연가, 기자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 평생 현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들을 고민하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글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풀어내야 됩니다. 스스로 풀어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면 그런 멘토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멘토를 만나서 같이 그가 활약하는 활약상을 같이 체험해 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재미를 반복하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재미를 찾았다 하더라도 매일 일정 시간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반복이 하고 싶은 일로 전환되는 어느 시점이 올 거예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반복된 훈련과 경험으로 얻어지니까요. 네 번째로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에 중장년층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소셜미디어를 처음 접한 것이 홀로 80일 여행 동안에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에 우연히 저희 여행의 글과 그 다음에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바로 월 매거진 잡지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여행 후에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어, 월 매거진 잡지에 여행 기고를 해줄 수 없냐고. 요 책이 예,
시사의 창 잡지인데요. 제가 2022년 12월부터 이렇게 제가 여행 기사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계기로 해서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그 회장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서 작가의 글은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해. 글을 쓰면 당장 여행이라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의 말이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근무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리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사람은 인정도 받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나 은퇴 후에는 달라집니다. 자신이 설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마감 기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생깁니다. 드디어 조급증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내 자신의 속도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자기 시간의 법칙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정하시고 거기에 꾸준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조급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의 성과를 이루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생길 겁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이슈죠. 은퇴 전과 은퇴 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총 시간에서 10%, 만약에 어려우면 5%만이라도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재미를 찾고 축적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저는 해야 할 일을 결별하고 하고 싶은 일로 과감하게 갈아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재미로서의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일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은퇴 후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놀이로서의 일을 즐기면 가능합니다. 즐거운 일하고 자유스러운 여가가 합쳐지면 얼마나 폭발적인 삶의 기쁨이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여행이라는 강연 제안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공기관 강연을 했을 때입니다. 혼자 여행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주제로 제가 강연을 1시간 정도를 했는데요. 준비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동안에 제가 자료는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 다음에 그 강연하면서는 여행의 즐거움도 전달했지만 여행의 의미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명함을 내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기 은퇴 후의 꿈이 여행 작가인데 당신의 강연이 오늘 너무 감동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함을 건네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SNS 친구도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로서의 일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제 마음속 깊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재미를 꾸준히 지속하면 하고 싶은 일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이 일만큼이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매거진 회장님으로부터 제가 원고 기고를 받았고요. 의뢰를 받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4일 동안 한 문장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 먹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마감 기한은 최소한 지키자. 그래서 제가 마감 기한은 기한 내에 지켰고요.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과 기사를 써서 보냈고요. 제가 그 첫 번째 잡지를 받았던 날이 기억이 나고요. 첫 번째 딱 페이지를 펴는 순간
제 사진과 원고에 마음이, 기분이 뿌듯해졌습니다. 아, 이런 또 느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연재 중이고, 어떻게 보면 일상의 루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책 쓰기에 도전하는 용기까지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재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 좋습니다. 취미를 의무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은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 유행이 아닌 진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핵심 역량과 재미 포트폴리오를 늘리기 위해서 배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핵심 역량과 확대된 재미 포트폴리오가 향후 섞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